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이 나이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이런 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날 떠나가겠지.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격을 바꾸고 싶어.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내가 싫어. 이런 생각은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불안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불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의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이자 정신적 무질서를 말합니다. 왜 불안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착에 문제가 있어요. 성격 장애인가 봐. 자존감이 낮아서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대답은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런 수준 높은 대답은 우리가 심리학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보의 양은 많은데 그중 진짜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알고자 하는 욕구는 높아서 지식은 얻지만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납니다.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거나 반복되죠. 결국 나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불안의 이유로 낮은 자존감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럴싸한 말보다 차라리 저 끼만 잘 나가서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을 통해 움직이고 대부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짝을 지어 활동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투쟁, 흥분,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소화, 충전, 활동 등의 역할을 합니다. 둘이 시소를 타듯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의 힘이 세집니다. 저희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심과 자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는 등 신체적 활동량은 많아지지만 반대로 소화기관은 멈춰버립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던 위화장이 멈추니 배가 아픕니다. 척기가 잘 나가서 배가 아픈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율신경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형체가 없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우리의 몸을 전투 모드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힘겨루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자존감보다는 훨씬 과학적입니다. 이런 질투심, 수치심, 욕망을 대면해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변명 뒤에 숨습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근사한 심리학 용어로 포장하는 게 더 쉬우니까. 진짜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 이쯤 되면 낮은 자존감 따위는 불안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때문에 불안합니다. 지금부터 불안의 이유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많이 알아서, 잘 몰라서. 첫 번째 이유는 많이 알아서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불안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불안합니다. 잘 사는 부모 덕에 노력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선징악이 실현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악인이 더 오래 삽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보다 재테크를 잘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성실한 사람은 호구 잡혀 이용당합니다. 저렇게 독하고 악해야 잘 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생 끝에 낙이 안 올 수도 있고 축복이나 저주 따위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슴이 뭘 잘못해서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이 아니듯 착하게 산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으니 늘 불안한 것입니다. 다만 혼자 불안한 것은 아니니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두 번째, 잘못 알아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입력된 왜곡된 진실과 현재의 괴리감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저는 TV를 안 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극혐, 진짜 개극혐하는데요. 그냥 재미로 보는 리얼리티 예능과 현실성 있어 보이는 드라마가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엄마 아빠들은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하고 부부가 육아에 적극 참여하며 아이를 자상하게 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는 출산 전 몸으로 돌아가 있고 남편은 아이 곁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웁니다. 각종 고가의 육아템과 넓고 깔끔한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가장한 짜여진 각본을 방송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른 가정은 저럴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왜곡된 진실이 불안을 낳습니다.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버라이어티가 정신건강이 더 해로운 게 환상을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렇게 될 것 같거든. 묘하게 뒤틀린 현실과 마주하면 그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인지 부조화의 상태, 즉 이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이 강해지는 거죠.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은 연예인이 내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아니 저렇게 완벽한 배우자가 현실에 있다 한들 굳이 나랑 결혼을 하겠냐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의 이유를 알고 나름대로 대처해서 어찌어찌 마음이 좀 편해졌다 싶어도 금방 다시 불안해집니다. 반복되는 불안. 우리는 왜 다시 불안해질까요? 불안은 잃고 싶지 않은, 더는 고통스럽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종류의 불안으로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성취 및 쾌락과 관련되어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기다리던 택배를 받는 등 크고 작은 목표
목표를 성취할 때 뇌의 보상 회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새로운 기준점을 잡습니다. 즉 예전의 목표가 지금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예전의 목표로는 더 이상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손을 뻗어 간신히 닿던 그곳이 이제는 쉽게 닿으니 예전만큼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만 해결되면 불안이 끝날이라는 바람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헛된 바람을 내려놓을 때부터 불안은 어느새 해결됩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순간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 어느새 편해졌네? 그게 언제지? 하면서 낫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뿌리에서 다시 흰머리가 자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염색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모근에서 검은 머리가 나게 바꾸면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는 원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속지 않았나요? 이것만 되면 행복한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이유로 불안해하는 삶. 불안의 정도는 비슷할지언정 예전보다 나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평화로운 순간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뇌과학적으로 그런 순간은 너무 짧습니다. 낡은 불안을 벗고 새로운 불안을 입히는 과정도 행복입니다. 오늘은 하주원 박사님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도에 읽었던 하주원 박사님의 어른은 처음이라서 그래가 저의 18년 독서 외길에 터닝포인트가 될 만큼 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읽기 전부터 기대가 컸는데요. 이번 책도 역시나 하주원 박사님께서는 불안장애 심층 과정에서 7년째 다른 정신과 전문 의사들을 가르치고 10년 이상 정신과 의사로서 현역 활동을 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전문성, 공감, 실천사항이 듬뿍 담겨있는 만큼 만족하실 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우신 분은 하주원 박사님과 상담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MBTI에 F 들어가신 분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불안이 교양 있게 깝치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